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6%대가 빠지면서 38,0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다 어제 오늘 참 속상합니다. 아스코에서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선양 남성항 이외에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가속 승인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어제 오늘 6%씩 넘게 빠지니 뭐 그냥 허탈한 웃음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그게 주가라고 한다면,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다 선반영 되었다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과하다 싶네요. 분명 이게 끝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좀 듭니다. 사실 오늘도 LB 관련해서 뉴스가 꽤 많이 나왔어요. 물론 어제만큼 아스코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에 버금가는 소식은 아니었지만 뭐 그럼에도 한탄스럽습니다. 일단 어제도 좀 살펴봤지만 단기 관점으로는 지금 내려가는 각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잖아요. 이게 좀 진정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또 최악의 경우는 물론 이것도 어저께 살펴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질질 샜었어요. 이 당시 때도.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계단식, 이렇게 계단식 이 당시 때까지는 매우 급하게 기울기를 보시면 정말 수직 낙하였다면, 요거 그 다음에 약간 요거 이 당시 때부터는 좀 덜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좀 더 약간 누웠잖아요. 이때는 급하게, 그리고 이렇게 좀 늦게 길기가 좀 완만하게 누워졌는데, 여튼 좀 이 당시 때만큼 되지 않으려면 일단 잠시 후에도 뉴스를 살펴보겠지만 결국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이제 시장에서는 확실히 LB의 가치를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요, 매스컴에서는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대면도 소용없다. 아스코 폐막에 꺾임 바이오주라는 소식인데요. 뭐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항암지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아스코 연례 학술대회가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음에도 성과 없이 폐막이 됐습니다. 참가 기업들의 발표한 연구 결과가 시장에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도 밀려났다라는 소식인데, 뭐 LB 같은 경우는 연 이틀 6% 넘게 빠졌죠. 뭐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번 아스코 대회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끝난 영향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스코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양대 암학회고요. 그리고 에스모, 아스코가 가장 큰 행사임에도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뭐 과거에는 이렇게 학회에만 참가해도 뭐 이렇게 막 묻지막으로 이렇게 오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LB도 마찬가지긴 한데 초록이 공개된 그 시점부터 슬슬슬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일단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대면으로 전환돼서 협업할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LB는 글쎄요, 뭐 요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번 아스코로 선양 남성항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걸 시작으로 가족 승인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돼서, 글쎄 꼭 이게 끝일까, 아스코가 그냥 연구 결과만 발표하는 이렇게 끝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를 이제 한 단계를 마무리했으니까 다른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가족 승인으로 절차를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만 놓고 본다면 뭐 보시다시피 이러니까 한탄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LB가 메자닌 12BW를 발행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했죠. 이제 그 자금으로 잘 아시다시피 LB는 FA를 인수를 했고요. 물론 오늘 L생은 이제 청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L생은 에임을 인수를 할 건데, 그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을 일단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잠시에도 보겠지만 오늘 LB는 FA 인수해서 관리 종목 우려 탈피했다는 소식도 나오긴 했어요. 여튼 이렇게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한 거는 공격적인 자금 조달이 리보 리스크,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이 지연된 거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회사는 리보의 임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리보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요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고, 이제는 그 재무 건전성이 해결이 됐으니까 리보 본연의 좀 더 속도를 내겠다, 박차를 가하겠다, 임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 신약 성공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FDA와는 협의 단계에 있다. 어저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스과 별개로 가속 승인 및 NDA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히는 어느 절차까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의 핵심은 뭐 대규모 자금 조달을 왜 했느냐,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요거인 것 같아요. 이미 FDA와는 협의 단계에 있다라는 거고, 이 두 번째 얘기는 뭐 이렇게 길게 글을 쓰긴 썼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그 가시적인 성과는 FDA와 협의 단계, 그러니까 이제 신약 NDA 절차를 말을 하는 건데, 그걸 다시 한번 말해준 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자금 조달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을 일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리보가 지연되면서 나오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향후에는 이제 자체적인 매출 창출 규모를 늘려서 지속 가능성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공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파이프라인 확충, 임상 비용 등으로 자금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유동성이 안정적이진 않았는데, 신약 부분에서는 이렇게 돈만 들어가서 재무 건전성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자금 확보보다는 영업 활동을 통한 매출을 통한 이익을 키워나갈 것,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에는 뭐 왜 자금을 유치를 했느냐라는 건데, 핵심은 요 FDA와 협의 단계에 있다, 그리고 신약 성공을 하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뭐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리보가 좀 늘어지면서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는 본질 리보의 영업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신약 성공 및 항암 분야에 적극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HLB FA 덕에 관리 종목 지정 회피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미 인지를 한 거고, 큰 흐름에서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본 소식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B가 FA를 인수를 해왔죠. 그래서 흡수합병 효과로 2분기 만에 지난해 연 매출을 초과할 전망이고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무난히 달성해서 관리 종목, 그러니까 4년마다 열리는 요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단디바이오, 지금은 HLB 사이언스가 됐는데, 이 폐혈증 치료제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위한 IND를 6월에 제출하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1상 이후에 에로 기술 수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치매 치료제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코스닥 이전 상장은 내년에 상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박영민 엘사 대표가 폐혈증 치료제 임상 준비를 곧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IND를 6월 중에 유럽 당국에 제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출한 다음에 두세 달 후에 임상 1상에 진입을 할 것 같고요. 임상 1상은 내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곧장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을 상대로 기술 수출을 추진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도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엘사는 폐혈증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사 코스닥 이전 상장은 내년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관사도 신한금투를 뽑았다라는 소식인데요. 글쎄 뭐 사실 작년에 여기 단디를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요 한때 백신으로 기대감이 컸을 때, 그때는 이제 면역 증강제가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뭐 지금만 놓고 보면은 좀 뭐 그렇지 않나 싶고요. 뭐 그거 말고도 엘생 자회사 엘셀이 정부 지원 2년 7개월 동안 약 8억을 지원받게 되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뭐 계속해서 보셨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맥을 못 추리고 있는데 뭐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게 꽤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스코로 인한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겠고요. 대신 아스코가 지났으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절차로도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될 텐데 글쎄요. 이 당시 때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좀 길어진다면 좀 더 LB는 이렇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8월에도 나오고 이제 9월 에스모도 있고 그 와중에 가속 승인도 나오고 그 와중에 위안 말기도 진행을 한다면 그래도 이 당시 때만큼은 되지 않을까. 분명 시장에서는 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인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B 그리고 LB 관련주 내일은 좀 진정되길 그리고 반등에 성공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